장례식에 안 갈 겁니다. 장례비도 안 낼 거고요. 제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기 전에 저는 이미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깊이, 아주 깊이. 그런데 그 오해가 전부 틀렸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 올해 72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어머니였는지 들려드릴게요. 오해는 3년 전에 시작됐어요. 그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 손이 젖어 있어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핸드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연락 기다리고 있어서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문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노인 요양원입니다. 문의하신 입소 가능 날짜 관련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며느리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내한테 잘해주는 척했던 거야? 요양원 보내려고?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어요. 어머님 문자 왔었어요? 아니, 없었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저 표정이 들켰다는 표정이잖아.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아직 혼자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결국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억울했어요. 서러웠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밥상을 차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됐어. 네? 밥 안 먹어.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 여자 앞에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 보낼 사람 밥을 왜 먹어? 그 후로 저는 수진이한테 더 냉랭해졌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차갑게. 수진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됐어.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좋아하시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신경 꺼. 수진이는 뭔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유를 몰랐겠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으니까요. 저 여자는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람이야.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저는 방에 있었고 준혁이는 수진이와 부엌에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소리가 조금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몰라. 3년 전부터 갑자기 이러셨어. 3년 전에 무슨 일 있었어? 잘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저는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너 너무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안 괜찮잖아. 3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괜찮아. 그냥 어머니가 힘드신가 보다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3년이잖아.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나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3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참아온 며느리.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의심이란 게 한 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코에 꽂힌 산소 호흡기,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준혁이가 옆에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나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하시죠. 준혁이 의사를 따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잠시 후 준혁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의사가 뭐래?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준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빨리 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도 들릴 정도로. 장례식에 안 갈 겁니다. 장례비도 안 낼 거고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그래. 그렇겠지. 3년 동안 이유도 모르고 차갑게 대했으니까. 장례식에 안 오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죠.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그 요양원 문자. 그런데 이상하다. 요양원 문자를 수진이가 봤을 때 표정이 굳었잖아요. 그게 들켰다는 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수진이가 요양원을 알아본 게 정말 나를 보내려고 한 게 맞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서 뒤척였어요. 3년 전 그 문자 하나로 시작된 오해. 그걸 확인도 안 하고 3년을 차갑게 살았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며느리는 장례식에도 안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손에 도시락을 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장례식에도 안 오겠다고 한 며느리가. 왜 온 거지? 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어머님. 수진아, 많이 힘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도시락을 펼쳤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걸. 25년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죠.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25년. 제가 3년 동안 차갑게 대하는 동안에도 수진이는 저를 그만큼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어제 전화해서 한 말.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응. 어머님, 제가 장례식에 안 간다고 한 이유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은 절대 안 돌아가실 거니까요. 뭐? 어머님이 돌아가실 리 없어요.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의학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미국에 있는 병원 자료예요. 어머님 같은 케이스,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된 사례가 있어요. 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새 찾아봤어요. 뭘? 어머님 살릴 방법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왜? 왜 그랬어? 어머님이 저희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어제 장례식에 안 가겠다고. 어머님, 저 진심이에요. 어머님 장례식에 안 가도 될 만큼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필요해요. 아직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저는 물어봐야 했어요. 3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질문을. 수진아. 네, 어머님. 3년 전에 요양원 문자 있었잖아. 수진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그걸 보셨어요? 응, 봤어.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그 요양원 문자.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한 사람이 어머님 아세요? 뭐? 어머님 친구분이셨어요. 박 여사님. 박 여사가? 네. 박 여사님이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신데 어디가 좋은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박 여사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부탁하기가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몰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네. 그게 어머님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말을 잃었어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오해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차갑게 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내가 그것 때문에 3년을 너한테 그렇게 굴었어.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그러셨군요. 그때 한 번만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그 문자냐고. 왜 난 그냥.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3년이야 3년.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어떻게 그게 괜찮아. 저는 엉엉 울었어요. 72살 할머니가 병실에서 엉엉.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3년 동안 혼자 생각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3년을 어떻게 참았니? 수진이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25년도 참았는데 3년은 별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25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 수진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님 정말요? 응.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싶어. 수진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했어요. 사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잘못하면 혼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밥도 완벽하게, 청소도 완벽하게, 아이 교육도 완벽하게.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는 어머님한테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어요. 한 번도 잘했다고 안 했다고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요리를 하면 간이 왜 이래? 청소를 하면 여기 못 닦았잖아. 애를 키우면 너무 오냐오냐 해.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수진아. 어머님, 사실 저는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 한마디라도요. 수진아, 고마워. 수진아, 잘했어. 그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뭐가 그리 어려웠을까요? 고맙다는 말, 잘했다는 말. 그게 얼마나 쉬운 말인데.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이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님,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어머님, 이제 그만요. 지난 얘기해서 뭐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님도 조금만 노력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제부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그렇게 녹아내렸어요.
치료가 시작됐어요. 수진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직장도 잠깐 쉬고, 아이들은 준혁이가 챙기고, 수진이는 오로지 저 곁에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재활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잘한 거 맞아? 네. 선생님도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좋던지요. 잘했다는 말. 25년 동안 제가 수진이한테 못해준 말.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매일. 어머님, 오늘도 잘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이러다 저보다 더 건강해지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약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진이한테 물었어요. 수진아, 너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야? 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 오래전에 결심했어요. 뭘? 어머님한테 지지 않겠다고요. 지지 않겠다고? 네. 어머님이 차갑게 대하셔도 저는 따뜻하게. 어머님이 잔소리하셔도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님이 달라지실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25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네. 힘들었겠다. 가끔요. 근데 괜찮았어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수진아. 어머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어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런 며느리를 저는 3년 동안 요양원 문자 하나로 오해하고 25년 동안 구박하고 이제야 알았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빠른 회복이에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 원래 강한 분이세요. 저는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준혁이, 수진이, 손주들.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어요. 할머니, 밥 많이 드세요. 손주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요.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할머니 빨리 나을게.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준혁이, 수진이, 손주들. 이 사람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제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구박하면서도 떠나지 않은 가족. 눈물이 났어요. 왜 우세요, 어머님?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왜요? 다 고마워서.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님, 우리가 더 고마워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수진아. 네, 어머님. 딸아.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내가 진작에 이 말 했어야 했는데. 25년이나 걸렸네.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근데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수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온 가족이 울었어요. 손주들도 준혁이도. 그 자리에서 모두 함께 울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명절이 됐어요. 올 추석. 수진이한테 말했어요. 수진아, 올해는 내가 도울게.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도울게. 저는 내가 붙일게. 어머님이 붙이실 줄 알아요? 내가 60년 넘게 살면서 전을 못 붙이겠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전을 붙였어요. 어머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당연하지. 내가 원래 잘해. 어머님, 그럼 25년 동안 왜 저한테 못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멈췄어요.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님, 사과 너무 잘 받았어요. 이제 됐어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부엌이 따뜻했어요. 전 냄새가 구수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옆에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딸처럼. 여러분, 저는 72년을 살았어요.
그중 25년을 며느리를 구박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3년을 이유도 없이 차갑게 대했어요. 단 하나의 오해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병실에 누워서야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족을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확인도 안 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상처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때 그거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3년의 오해를 풀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25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가족한테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해본 적 없으신 분. 오늘 한 번만 말해보세요.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25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며느리 수진이가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맞았어요. 늦었지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고 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